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이고요.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뭐 크게 시세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죠? 오전 스타트 할 때만 해도 시세가 좀 나오는 듯 보였지만 장막판으로 가면서 사실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이 멘탈 잘 정비하시면서 잘 홀딩하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며칠 전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종목을 선공지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정한 종목은 BNK 금융지주이고요. 일단 뭐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나 이 금융주 하나 정도는 일단 들고 있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약과 또 역사적으로 이 증시의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권의 어떤 교체기에는 항상 이 지주사가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좀 강하게 내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BNK 금융지주를 선택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석 영상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저와 같이 운영을 하는 데니 님이 홍보 영상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보셨죠? 이번에 북금사 TV가 개국 이후에 구독자 1000명 이 달성을 하게 되면서 그 기념으로 해서 6월 10일 날 서울 강남 뭐 정확하게는 뭐 선릉역 아마 4번 출구 부근이 될 듯한데 거기서 또 저와 그리고 데니님 해서 두 명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6월 10일 금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해서 3시간여 동안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아마 짧게 가질 것 같고요. 뭐 사실 강의는 이날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께. 그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날은 특별히 뒤풀이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신청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풀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뭐 선능력 주변에서 뭐 호프가 됐든 아니면은 뭐 소주가 됐든 뭐 괜찮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어 9시 강의를 마치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뭐 식사도 하면서 술도 곁들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서 또 남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뒤풀이까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뒤풀이는 n분의 1입니다. 술값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n분의 1이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었죠. 예. 뭐 한 잔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술이야 한 잔만 먹는 건 아니죠. 두 잔이 될 수도 있고 세 잔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취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날은 아무튼 강의를 하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디프리를 가지려고 하니까 모쪼록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또 허심탄회하게 이 주식 시장, 뭐 아니면 뭐 주식이 아니라도 전반적인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들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일단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그러면 바로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의 사업의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금융그룹은 2011년 3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서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BNK 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 BNK 금융그룹은 2021년 말 기준 379개의 국내 점포와 해외 69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 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편입한 BNK 벤처 투자를 포함하면서 9대 계열사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업,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 그리고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그리고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지역금융그룹이자 종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은행 부분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 그리고 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 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탈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BNK 금융지주가 하는 이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사업 부문의 종류는 역시나 은행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 금융투자업, 그리고 저축은행업, 그리고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그죠? 그리고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그리고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어, 대표적으로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은행업, 그죠? 그죠? 해당 회사로는 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에는 이 BNK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업 같은 경우에는 이 BNK 투자증권과 BNK 자산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투자업에는 이 BNK 벤처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주회사에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이 BNK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이 매출 구성 및 이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거의 같고요. 일단 주요 제품 매출 구성에서는 역시나 이자 수익이 63.6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 수수료 수익, 뭐 증권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수료 수익이 약 한 11.04%, 그죠? 그리고 신탁 업무 운영 수익이 8.09% 정도 차지하는 그런 구성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에서는 연도별로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 해서 역시나 이자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수수료 수익이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점진적으로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BNK 금융지주는 이자 수익이 60% 이상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이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올해 22년에도 역시나 실적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BNK 금융지주의 이 기초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사업 개요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는 2011년 부산은행, 그리고 BNK 투자증권, BNK 신용정보, 그리고 BNK 캐피탈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지주 회사이다.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지주 회사랍니다. 자, 2015년 경남은행의 계열사 편입으로 부산 경남은행 이 두 은행 체제가 되었고요. 2015년에 GS 자산운용, 현재는 BNK 자산운용으로 이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 그리고 증권, 자산운용, 여신전문, 저축은행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BNK 벤처투자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21년에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52.3%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 실적은 부산은행 4,0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 성장을 했고, 경남은행이 2,306억 원, 전년 대비 40.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의 견인차가 되었다. 그리고 B은행 또한 캐피탈 증권이 각각 당기순이익 1,332억 원, 그리고 1,161억 원을 달성하면서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 BNK 금융지주, 그죠? 업종 PER이 5.6배인데 반해서 BNK 금융지주 현재 PER은 3.25배로서 업종 PER 대비 현재의 낮은 PER 배수를 가지고 있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추정 PER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2.9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감안한 올해 전체의 실적을 추정을 해서 PER을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2.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업종 PER 대비해서도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를 논할 때 그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 요거 볼 때 보통 PBR 보지 않습니까? 주당 순자산 비율, 그죠? 이 PBR이 1보다 낮으면 보통 뭐 가치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업종에 따라서 PBR이 현재 낮은 것도 있고 또 반대로 PBR이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PBR이 단순히 1보다 훨씬 더 낮다고만 해서 이게 뭐 가치주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보통 그냥 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업종 평균 대비해서 PBR이 현재의 낮은 걸 고르면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BNK 금융지주는 PBR이 1보다도 현저히 낮은 0.27배다. 상당히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은행주 대부분이 PBR이 낮아요. 그리고 금융주 대부분이 PBR이 낮고요. 그런데 반해서 또 현금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를 감안한 시가 배당률 7.1%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나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한 7.1%를 감안한다면 어찌됐든 이 BNK 금융지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 BNK 금융지주 지금 현재가가 7,890원. 그죠? 이게 지금 기준일이 보시면 지금 지워져 있는데, 오늘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게 만들다가 방송을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기준은 5월 31일 기준인데, 어찌됐든 뭐 크게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7,890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7,890원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액면가가 지금 5,000원이죠. 그죠? 5,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발행 주식 수가 3억 2,500만 주. 그죠? 액면가 5,000원임을 감안했을 때는 발행 주식 수가 꽤나 많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52주 베타 같은 경우에는 0.74로서 보통 1을 기준으로 하면 이 코스피, 특히나 이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죠. 이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과 관련해서 민감도가 거의 같다라고 보는데 0.74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보다도 훨씬 덜 민감하다. 즉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역시나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은 편이고 특히나 또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9.76%로 되어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업종 대비 현재의 낮은 PER이고 낮은 PBR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액면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수다. 뭐 주식수가 많으니까 뭐 주가도 액면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주가가 7,890원이니까 그죠? 자, 52주 베타 같은 경우에는 0.74로서 지수 대비 덜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9,260원, 52주 최저가가 7,270원. 그러면 현재 주가를 계산했을 때 지금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7% 구간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괜찮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죠? 자,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실적과 그리고 멀티플 그리고 재무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자 2019년, 20년 해서 이때는 뭐 매출액이 크게 뭐 증가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소폭 감소를 했었고요. 근데 20년 대비해서 21년 그리고 그죠? 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22년 일단 추정 컨센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서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뭐 상당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측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제가 같이 한번 우측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년 기준 했을 때는 8.76%, 그리고 22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8.99%, 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 여타 금융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떨어지는 ROE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기업이 부채 비율, 적정 부채 비율이라 하면 100%입니다. 100%. 100%보다 높으면 좀 불안하다. 100%보다 낮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잖아요. 그러면 BNK 금융지주 이거 재무 건전성이 이거 완전히 뭐 안 좋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자 은행이나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보통 이렇게 1000% 이상씩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은행이 예금하는 예금 그죠? 투자자들이 아니면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뭐 고객들이 예탁하는 예탁금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는 은행에 들어와 있는 돈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투자자들 아니면은 예금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부분 다 부채로 잡습니다. 부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큰 게 은행은 또 금융권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 했을 때는
뭐 약 한 3.4에서 3.6 정도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2년 이 추정 PER 같은 경우에는 2.97, 그죠? 업종 PER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PER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0.26, 그죠? 상당히 낮은 PBR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부분도 다른 은행권들이나 금융회사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경쟁회사들과의 어떤 비교를 보여드릴 건데, BNK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보다는 그래도 PBR이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뭐 상당히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인데 BNK 금융지주가 배당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21년에도 일단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큰 폭으로 늘었는데다가 이 배당 성향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약 거의 한 20% 수준이었는데 21년도에는 약 한 23% 수준까지 배당 성향을 조금 더 올리면서 배당금을 560원 배당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약 한 6.6% 정도 수준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시가 배당률, 지금 주가를 감안했을 때 시가 배당률은 7.1%. 그리고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올해 예상 실적의 이 배당 성향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약 한 600원 이상 배당금이 확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시가 배당률이 약 한 8%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BNK 금융지주가 상당히 배당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실적을 보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8,342억 원 이렇게 지금 기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는. 근데 사업 보고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이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뭐 볼 때는 금융회사들은 당기 순이익에서는 반드시 지배 구조의 순이익과 비지배 구조의 순이익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지배 지분 순이익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배 지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지금 21년도잖아요. 요게 20년도고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 그죠? 위에는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죠? 자, 당기순이익 보시면 밑에 보시면 지배기업 지분순이익이 있고 여기 비지배 지분순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지배기업 지분순이익이 7,910억 원. 그죠? 그리고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약 한 430억 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8,34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7,910억 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7,910억 원의 연간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 5,193억 원보다는 52.3% 증가한 규모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23%로 금융당국 권고를 맞춘 전년도 20%보다도 훨씬 더 올려 잡았죠. 그래서 배당금이 560원 확정하면서 당시 시가 배당률 6.6%,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7.1%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BNK의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은행은 뛰고 그리고 비은행은 날아서 작년 수익이 52.3% 올랐다. 그러니까 은행과 관련된 이 사업 부문에서도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은행이 아닌 이 비은행에서도 실적이 워낙 좋았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계열사인 은행과 비은행 부문까지 고루고루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년 전보다 각각 30.5%, 40.1% 증가한 4,026억 원, 그리고 2,30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1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1년. 뒤에서 또 22년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리뷰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그러니까 21년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자, BNK 캐피탈은 전년 대비라면은 20년 대비 21년에 85.3% 증가한 1,332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그리고 BNK 투자증권은 기업 금융 부분의 이 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대로 전년 대비 117.4% 증가한 21년에 11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BNK저축은행과 BNK자산운용도 각각 29.5% 그리고 60.5% 증가한 215억 원 그리고 122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 제목처럼 은행권뿐만이 아니고 비은행 부문에서도 이 이익 성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까지 31.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에 31.4%까지 올라왔네요, 비중이. 자, 21년,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21년 4분기 실적이거든요. 21년 4분기 실적이 21년 뭐 1, 2, 3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년 4분기 이익이 436억 원 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BNK 금융 관계자가 희망 퇴직 및 충당금으로 인한 일회성 이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은행과 이 금융지주,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조금 쪼그라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만기 단기 적금 뭐 이런 것도 뭐 해약하는 뭐 투자자들, 손님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이자를 또 한몫 또 내어주는 뭐 그런 또 일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4분기에 보통 이렇게 뜰 거 다 떨고 이런 걸 많이 몰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꼭 금융회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뭐 일단 나가야 되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1, 2, 3분기에 떨지 않고 4분기에 한몫 떨잖아요. 뭐 그런 걸 보통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는 빅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회성 이슈가 뭐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여기 자세하게는 희망퇴직과 이 충당금과 관련된 일회성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읽어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고, 자, 역시나 BNK 금융지주는 시가 배당률이 현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7.1% 수준이라서 상당히 이 배당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과 PBR이 업종 대비 상당히 낮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높아요. 왜? 이 고객 예금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높다고 해서 이게 재무 건전성에 문제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뭐 제가 여기 이번 분석 영상에서까지는 크게 이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 관계상 원래 은행권이나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BIS 비율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BNK 금융지주의 이 사업 보고서를 다 면밀히 봤는데 재무 건전성 괜찮아요. 괜찮고 뭐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물론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 뭐 우리은행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어떤 대형 금융사들하고 견주어 봐도 재무건전성인 측면에서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1년 4분기 실적은 컨센을 하회를 했죠. 그리고 22년 1분기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22년 1분기 실적은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21년 4분기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희망퇴직이나 이 충당금으로 인한 일회성 이슈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22년 그러면 1분기 1, 2, 3월 실적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2년 BNK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이 그림 보시면 BNK 금융지주 실적이고요. 이 빨간 그래프가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고 4Q에는 뭐 쪼그라들었다가 아까 보셨죠? 일회성 이슈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22년 1Q에는 정상화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NI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NIM 순이자 마진이라는 건데 이것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음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아져가고 있는 게 상당히 이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이자 마진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렸기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좌측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리뷰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22년 1분기 2,76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2년 1분기 1,927억 원에 비하면은 43.4% 상승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1년 1분기에는 5,890억 원이었던 이자이익은 올해 1분기 15.2% 늘어난 6,7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8,280억 원 중 8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의 이 순이자 마진, 앞서서 보셨던 자, NIM 요 그래프 보시죠. 점차적으로 높아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순이자 마진은 지난해 1분기 1.88%에서 올 1분기에는 1.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비이자 부문 이익도 증가를 했고요. 22년 BNK 금융지주의 수수료 부문 이익이 1,457억 원으로 지난해 그죠? 21년 1분기 1,095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33.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NK 금융지주가 이자 부문 수익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1분기에 근데 이 비이자 부문에서도 22년 1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금융지주 계열증권사들이 1분기 고전한 반면 BNK투자증권은 순이익을 늘렸다. 자, BNK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345억 원으로서 지난해 1분기 315억 원보다 9.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수수수료와 금융자문료 수익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각각 20.8% 그리고 120.4% 늘어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BNK투자증권이 거둔 수수료 부문 이익은 그룹 전체 이익 다변화에도 기여를 했는데 BNK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수수료 부문 수익은 663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BNK금융지주 전체 수수료 부문 수익이 1,457억 원임을 감안했을 때는 절반 이상을 커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BNK금융지주의 이 추정 실적 컨센서스인데요. 자, 보시면 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2월 다 추정입니다. 22년, 23년, 24년에 이 BNK 금융지주의 이 실적 컨센서스를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뭐 재무분석가들이라고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와의 어떤 면밀한 어떠한 정보 교류를 토대로 해서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예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예상치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직접 이 BNK 금융지주에 전화를 해서 22년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3년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재무 분석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어떤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는 그런 어떠한 기관들의 리포트에 예상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들은 이런 어떠한 수치를 신뢰하는 게 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2년에도 역시나 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3%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가 있고요.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도 역시나 10.58%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23년, 24년에도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보시면 뭐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올해 예측했을 때 올해의 이 단기 순이익을 가정으로 이 배당 성향 약 한 20% 이상을 감안하면 약 630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시가 배당률이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약 8%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23년, 24년에도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성향이 20%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630원, 지금 올해 그죠? 예상 배당금은 630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현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8%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일단 투자 메리트에서도 이 배당 부문과 관련했을 때는 상당히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 펀더멘탈과 관련된 멀티플 지표, 그죠? 이 멀티플 지표들이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어떻게 뭐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21년 대비해서 22년에 PER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낮춰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약 1%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뭐 정리를 해보면 그죠? 뭐 PER, PBR이 상당히 개선세, 그죠?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배당 수익률도 뭐 작년보다도 올해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와 경쟁사에 대한 비교, 그리고 업종과의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게 BNK 금융지주고요. 비교 대상 기업은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체크해 둔 것들만 보시면, 자, 밸류에이션에서는 PER과 PBR을 보는데 BNK 금융지주의 PER이 3.20배죠. 근데 신한지주 5.63, KB금융 5.49,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4.05. 이것만 봐도 일단 PER에서는 뭐 제일 낮은 수준, 그죠?
BNK 금융지주가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다. PBR 같은 경우에도 BNK 금융지주는 0.27배, 신한지주 0.47, KB군 0.50, 0.41, 그죠? 제일 낮네요, 그죠? PBR도 현저히 낮은 수준, 그죠? 그리고 Profitability에서도 이 ROE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뭐 영업이익률도 지금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고 신한지주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뭐 이자 수익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서도 BNK 금융지주가 뭐 다른 어떠한 대형 경쟁사들과의 비교해서도 상당히 우월한 수준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초대형 국내 경쟁 금융사 비교해도 괜찮다. 그죠? 업종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자, 코스피 금융업이고 그리고 코스피 전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PER만 볼게요. 자, PER만 보시더라도 코스피 금융업 그죠? 업종 PER이 5.91인데 BNK 금융지주는 3.46배였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의 코스피 전체 PER은 얼마냐? 자, 11배입니다. 11배. 여기 밑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 1.77% 그리고 업종 평균이 3.4%인데 BNK 금융지주는 지금 21년 12월 말 기준 했을 때는 6.67 그죠?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7.1%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단연코 상당히 상위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제가 띄운 그림은 지금 다른 경쟁사들과의 비교해서 부채 비율 한번 보고 싶어서 다른 화면을 또 가져와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왜 BNK 금융지주만 진짜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혹시라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회사들도 부채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봤어요. 자,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이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자, BNK 금융지주가 1154%, 그죠? 신한지주가 1208%, KB금융이 1270%, 하나금융지주 1300%, 우리금융지주 1450%, 그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다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의 측정 주가와의 투자 의견인데,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목표 주가와 매수 의견 관련한 리포트를 냈는데,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 회사가 최근에 이 목표 주가와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3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평균 내보면 일단 목표 주가는 11,500원 정도 목표 주가고 투자 의견은 3.92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약 한 7,800원 정도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는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47%.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까지의 이 상승 여력이 약 한 47%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증권사의 리포트들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하나만 그냥 요약본을 한번 살펴보면 IBK 투자증권의 김은갑 연구원의 리포트고요. 자, 22년 5월 9일날 나왔네요. 자, BNK 금융지주 이 비은행 부문의 강화로 새로운 이익 규모에 도달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고, 그죠? NIM 아까 뭐였죠? 이 순이자 마진입니다. 순이자 마진. 자, NIM 상승과 이 대손 비용이 감소가 되었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는 12,500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1,500원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이 추천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발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22년 5월 23일자 기사고요. 제목 BNK 금융과 이 S51U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적 좋아지는 이 고배당주 담을만하다 이렇게 제목을 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금리 인상기에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이익을 반드시 따져라. 그러니까 고배당주도 순이익을 반드시 따져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다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 올해 순이익이 성장이 가능하며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해도 올해 만약에 작년만큼 당기 순이익이 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작년에 그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는 당연히 시가 배당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순이익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되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순이익도 같이 봐라. 단기 순이익도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과 함께 순이익 성장률도 고려를 해라. 배당의 재원인 순이익이 줄어들면 배당 수익률이 높더라도 실질적인 배당 금액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100억을 해서 뭐 20% 배당 성향으로 20억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뿌렸는데 근데 올해 만약에 작년만큼 당기 순이익 100억이 안 나오고 50억이 나오게 되면 20% 배당 성향을 가져가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10억밖에 못 주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보고 종목을 선정할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순익, 단기 순익 부문에서 성장세가 뚜렷한지 안 한지 요거를 확실하게 체크해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 순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보통주 가운데서는 BNK 금융지주가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기사에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BNK 금융지주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의 내용이 제가 BNK 금융지주를 선정하게 된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올해는 일단은 정권 교체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약에서도 이 지주사와 관련된 뭐 특별 어떠한 장치 마련,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뭔가 물론 뭐 몇 달 남진 않았지만 뭐 아니죠, 또 많이 남긴 남았죠. 지주사의 어떠한 재평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사실 지주사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죠. 뭐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일단 뭐 첫 번째로 일단 지주사의 재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역시나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이죠. 자, 세 번째 22년에는 확실한 이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BNK 금융지주는
일단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이자 수익 또 이 금융지주 회사의 이자 수익 부문이 약 한 60%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다가 또 수수료 마진도 점차적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것도 보셨고, 어찌됐든 올해는 역시나 이 BNK 금융지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 금융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세 번째로 이 22년에 이 확실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것을 일단 이 정점으로 제가 꼽아봤고요. 또 네 번째, 이 BNK 금융지주는 올해 시가 배당률이 약 한 8%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죠? 지금 약 한 630원 배당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약 8% 이상 시가 배당률 나옵니다. 근데다가 일단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뭐 들쭉날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배당 성향이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배당금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회사들은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배당 성향이 뭐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 뭐 이익을 많이 냈다. 근데 작년에 20%를 그대로 가져와서 배당 성향을 20% 책정을 해서 배당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년 배당금 그대로 또 이렇게 동일하게 배당금을 책정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배당 성향을 낮춰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부문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그죠? 근데다가 올해 실적 성장은 뚜렷하다. 그러면 이 배당 확대도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러면 시가 배당률에서는 전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업 보고서 다 봤다 그랬죠. 뭐 다른 어떠한 어, 경쟁 회사들보다도 뭐 월등히 뭐 재무 건전성에서 뛰어나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나온 13개 증권사 리포트를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평균이 11,500원,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46%에서 47%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약 한 46% 이상 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배당금도 챙기고, 그리고 상승 여력도 있으니 주가 차익도 챙기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죠? 안전 마진도 확보하고, 그리고 주가 차익까지도. 이렇게 BNK 금융지주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BNK 금융지주 사 마라. 저 윌키의 선택은 적극 매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2주 베타가 0.7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이 코스피 등락률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요즘 2030 세대들의 투자 패턴은 급등락 그리고 테마 그죠? 뭐 한탕. 근데 저 윌키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절대 손실을 조금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 수익 흐름으로 가져가는 어떠한 그런 투자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한테는 이런 어떠한 종목들이 상당히 우량 종목이고 참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뭐 간혹 제 방송을 보시면서 되게 지루한 종목을 항상 방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번 사보십시오. 뭐 제 생각에는 뭐 손실보다도 그래도 크게 뭐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제가 홍보드렸던 것처럼 자 6월 10일 날 서울 강남 선능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저희 북금사 TV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연회가 끝난 다음에는 뒤풀이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날 뭐 또 한 잔 또 곁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개인적인 사담도 나누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어떤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과 관련된 신청은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댓글에다가 구글 폼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글 폼 링크 누르셔가지고요.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그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